지역의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늦보. 자,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선재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자립준비 청년으로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맞습니다. 단순히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전에는 보호 종료 아동으로 표현했었죠.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성년이 된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국가 지원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립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연락을 끊고 고립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2천여 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오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 자립준비 청년들의 실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일시적인 이제 관심과 이슈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희 제작진도 고민도 많았고 선재 씨도 자립준비 청년을 섭외하고 또 만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네, 분명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고 짚어봐야 할 사안이지만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가 인터뷰를 원하지 않으면 이것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요청하고 만나고 이야기 듣는 전체 과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요청으로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음성 변조로 인터뷰를 진행한 점 청취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각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보육원에 맡겨지는 아이들은 십수년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자랍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가족인데요. 그러다가 만 18세가 되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정착금을 들고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공통적으로 막막하다였다고 합니다. 막상 내가 혼자 자취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식단 차려 먹는 거라든지 살아가기 너무 막막하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특히 월세라든지 뭐 한 달에 내야 되는 관리비라든지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더 막막하더라고요. 집주인분한테도 이제 월세 내야 되는 부분에서도 여쭤본 적도 있었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더 그럴 거예요. 네, 쉽게 말해 세상 물정의 어두운 상황인데요. 모르는 것 투성이고 하나하나 어색하고 서툴기 마련입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는 일도 집을 구하고 월세나 공과금 내는 일도 도시가스나 전기를 신고하는 일도 일단 전혀 모르는 영역의 일인데 당장에 어떻게든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답답하고 막막함을 느낍니다. 참 힘든 부분입니다. 네. 퇴사를 했었다거든요. 나오기 전에 선생님께서 주민센터에서 수급신청이라든지 권익신청을 도와주셔가지고 모두 이제 자립 전담 기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열매라는 기관 분들과 다른 분들께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괜찮았었는데 월세 지원도 해주셨고 또 금융이나 교육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좀 많이 성장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이 그래도 도움이 되셨단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네, 지역의 자립준비 청년은 본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당부의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자립 청년분들이 자립을 한다는 거는 스스로 사회를 걸어간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정상 이제 자립준비 청년의 목소리 음성 변조로 이제 들으셨는데요. 뭐 세상에 홀로 이제 나올 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긴 하겠지만 당장 생활비도 그렇고 모든 결정은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스스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맞습니다. 벌써 자립한 지 8년이 된 이미 자립을 한 청년에게도 처음으로 보육원 출신임을 밝힌 날은 지금까지도 생생한 기억입니다. 본인 역시 보육원 출신이었는데 여러 어려움을 후배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재단 신선 캠페이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자립한 지 현재는 8년 차 정도 된 자립준비 청년 신선이고요. 아, 네네. 현재는 제가 이제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이제 저처럼 자립을 해야 되는 후배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18 어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신선 씨는 최근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자립을 앞둔 청년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야기 나누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양육시설 같이 대규모 시설에서 자란 친구들은 네. 보통 이제 단체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막상 혼자가 되어보면 이전에는 누군가 도와주던 그런 존재들도 없어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전혀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자립했을 때는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1차적인 어려움이었어요. 당장 내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은 한정적이고 이런 고민들을 처음에 했었는데 이런 어려움들은 정보를 찾아서 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혼자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 물질적인 지원들도 처음에는 힘들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없다라는 거,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걸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평생 공동생활을 했고 규율 속에 살다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설렘이 처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곁에서 도와주거나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막막함이 상당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예. 이들에게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예. 인간관계에서 갈등했을 때의 어려움, 또 집주인과 이 이사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때 되게 갈등도 많았는데 이런 생활 속에서의 작은 어려움들, 일상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어디에 물어봐야 되지? 이런 존재들이 없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존재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지원 제도들은 법적인 지원 제도들은 많아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걸 이용하지 못해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립을 잘 하려면 그 본인들이 잘 건강하게 자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서 이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들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특히나 신선 씨는 자립준비 청년이 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차별과 편견 때문이라고 부정적인 지적합니다. 시선의 편견들이 오히려 친구들을 좀 주눅들게 만드는데 너는 보육원에 살았으니까 힘들었을 거야. 누구도 자립을 혼자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분들이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났을 때 부정적이라거나 동정적인 편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친구들과 같이 좀 자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자립준비 청년 2,45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당장 사회에서 자립을 하려면 스스로 주거도 마련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학업을 선택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돈벌이를 해야만 해서 취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상당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응답자의 45.8%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학업을 선택하지 못했고요. 예.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흥미가 없어서라는 답변은 14.2%에 불과했습니다. 자립을 앞두고 있는 청년, 또 자립을 이미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기간이 종료가 되면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또 고립감으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전에 이 같은 자립준비 청년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 대전에는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보호체계 내 아동이 중고등학생이 221명, 만 18세 이상 청년이 73명으로 지역 내 등록되어 관리받고 있는 자립 준비 청년은 294명입니다. 예. 전국에는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업무를 맡아 보호가 종료되는 시기 이전부터 대상자들을 만나 교육을 하고 지원하며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네. 대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윤진 부장에게 지역의 지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보호 체계라 하면은 아동 양육 시설이 먼저 있고요. 그룹홈이라고 있고 가정 위탁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보호 체계 안에서 만 15세 이상부터 보호 자립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립 교육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8대 영역이라고 해서 경제 교육을 조금 많이 원하세요. 자립정착금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일상생활 기술을 또 같이 하는데요. 이제 혼자 나와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냥 관공서 이용하는 거, 기관도 같이 방문을 해보고, 증명서도 한번 떼보는 거, 그다음 신청하는 거,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거 등등등 이제 아이들이 당장 혼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부터 세세하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부는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사람에게 최대 60개월간 4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각 지자체는 자립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대전 지역은 자립정착금 지난해 70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큰 폭 상향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지원 조례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는요, 법이 개정되어서 예.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해진 것도 지원이 강화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곤 있지만 주거 경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지내면서 학교에서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었고 친구들과의 이제 원활하지 못한 관계망을 좀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아직도 자신이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냥 자립준비 청년은 도와줘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이 함께 살아가는 같은 사회 옆집 친구고 그냥 동생이고 아이들이고 그냥 해서 그냥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최근에는 이런 뭐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움직임이 있다고요. 대전의 관련 이 협동조합이 보건복지부의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대전 자립준비청년 통합지원센터가 지난 11월 15일 복지부의 인가를 받았고 여러 사업 준비에 나섰는데요. 네. 그동안 아름아름 자립준비 청년을 후원해 오던 지역민들이 모여 좀 더 체계적으로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요즘 센터 운영을 시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도현 대표와 박선현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직접 나눠봤습니다. 예. 지자체 공무원 출신 분, 학계에 계셨던 분, 사회복지 시설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 사회복지 전문가 분들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주거라든지, 학업에 대한 욕구라든지, 또 취업에 대한 욕구라든지, 건강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각계 각층에 있는 이사분들이 저희들이 모셨어요. 그래서 사회가 같이 이분들하고 같이 호흡해야 된다. 민간에서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보자. 센터를 출발을 했습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자립준비 청년 사후 관리 기간은 5년 정도입니다. 예. 후원자들은 이 부분을 사각지대라고 여겼는데요. 5년 이후면 성년으로 스스로 자립이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경험상 옆에서 지켜보면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관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 외에 부족한 이면 실질적인 도움이 더 제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 센터를 설립하게 됐고요. 예. 현재는 복지부 인가를 받고 사무실 개소 절차 등이 남은 상태입니다. 통합지원센터에서 주 대상자로 삼고 있는 분들은 이제 시설에서 계시던 분들이시죠. 그분들이 그 나이 또래에 18세에서 25세에 이런 분들이 건전하게 육성이 돼야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인구 절벽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분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다고 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나 취업 상태를 찾아야 되고요. 건전한 가정을 꾸리고 건전한 사회 동량으로 자라야 되고. 네, 가장 먼저 사례자 발굴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3명 정도의 자립준비 청년들을 시작으로 집에 방문해 청소와 정리를 돕기도 하고
간단한 집 수리 등을 지원하고 이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가가 낮기 때문에 조금씩 인원을 더 늘릴 그렇죠. 예정이라서 네네. 수리 같은 거, 간단한 수리 같은 걸 해주거나 이게 집주인이 또 안 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그런 문제 좀 해결해주고 생필품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했고요. 주기적으로 좀 만나고 연락도 하고 이게 하는 자료 관리 좀 할까 하고 있습니다. 사례 이제 대상 친구들이랑 자립준비 청년들이랑 저희가 좀 더 같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방향들을 같이 또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현장을 이제 다니면서 인가도 낮고 해서 현장을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이 친구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자립주비 청년을 뭐 오랜 시간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면서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할 우선 과제들도 확인이 됐을 텐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집입니다. 예. 주거가 안정된 이후에야 그 다음에 일이든 생활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나라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수량이 부족하고 자립정착 지원금 역시 최근 많이 늘어났다곤 하지만 그만큼 또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원룸을 구할 때는 보증금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안전적으로 취약한 곳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주거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놓고 있습니다. 예. 대전에도 지금 매년 대략 한 66명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현재 한 5년 정도를 집계를 보면 한 520명 정도가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의 뜻을 모으고 의지는 강하긴 했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립 청소년을 위해서 대전시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단체는 대전시와의 협조를 기대하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대전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거나 대전의 빈집을 활용하여 주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네. 하나가 네네. 일단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요? 예, 시설에서 나오셔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네, 그럼 네. 이분들이 시설에서 나오면 정착금이라고 해서 쥐어지는 금원이 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여지긴 하나 이 금액을 가지고 어디 월세방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보증금도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주거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관건인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느 큰 뭐 독지가나 대기업이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나 지자체에서 유휴시설들을 유휴시설들을 좀 이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빈집, 맞아요. 예, 네, 이런 네. 빈집들 맞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휴시설의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이 친구들의 주거를 안정화시켜 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립 청소년들이 이 사회적인 동향으로 좀 잘할 수 있게 성원도 좀 부탁드리고 응원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전국 각 지역 전담 기관 외에 민간 통합 지원은 울산과 제주 등 전국에 3곳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지자체가 건물을 제공해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을 하나를 우와, 이제 네. 시에서 해줘서 거기서 주거까지도 다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실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를 많이 모티브를 보고 하기는 했었는데요. 진짜 우리 지역도 제주처럼 건물도 한 개 있고 같이 이렇게 주거도 해결하면 너무 좋겠네요. 가장 좀 그러게요. 빨리 되었으면 하는 거기는 한데요. 그게 좀 해결이 돼야지 친구들도 뭔가 좀 안정화가 돼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또한 심리적인 지원도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원이 많고 정보가 있어도 전달 과정에 차단이 생깁니다. 물질적, 심리적 지원이나 일자리 지원 등 앞으로 통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지역의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움직임들이 이제 더욱 활발해지도록 무엇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을 또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자립준비 청년들은 위한 과제들,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정부는 지난 2021년 8개밖에 없던 전담 기관을 17개로 늘리고 올해 전담 인력을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난 2021년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자립지원 전담 요원은 모두 267명이고 이들이 돌봐야 하는 아동 청소년의 수는 22,807명입니다. 예. 자립지원 전담 요원 1명이 85.4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영국에서는 자립준비 청년이 새로운 주거지에 정착하면 상담사가 7일 이내에 주거지를 방문해 해당 공간의 안전, 위치, 재정 지원 등 주거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정도로 자립준비 청년과 상담사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자립준비 청년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묻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상담사 지원제도 역시 영국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와 전담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 자립준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네. 취업을 아이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기초생활 수급비가 끊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해요. 나 취업해가지고 생계비가 끊겼잖아? 근데 취업을 해보니까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두면은 월급도 안 나오고 생계비는 끊겼고 다시 이게 부활이 안 되거든요. 생계비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취업하는 거에 더 막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초 생계비를 좀 유예해주는, 그러니까 취업했다고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취업을 했어도 한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조금 유예를 해주면 어떨까. 보통 가정이 있거나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회사를 그만둬도 밥을 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취업에서도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더라고요. 네, 현재도 기업 연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분야와 업무가 한정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이른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니 양질의 경험을 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또한 수입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회사를 그만두면 이미 탈락된 수급 자격이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다양한 분야, 양질의 인턴 경험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립준비 청년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장에 공통된 제언이었습니다. 취업을 해서 또 그 급여를 받다 보면 수급이 또 탈락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취업 전에 대학 진학을 또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뭔가 진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고 아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진로적인 부분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립준비 청년 의무 고용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공공부문 고용 확대와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기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네.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을 담당했던 대전사회복지사 협회 이진희 회장은 지역사회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고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는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 고민을 해야겠지만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부족함, 가난함은 여전히 관계의 부족인 것 같아요. 자립을 준비한 청년들에게는 이 부분이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혼자가 아니라고 일러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겠다, 이분들에게. 그래서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위기,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시민리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자립준비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었고요. 또 관련 기관이나 또 단체 등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애써주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었는데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제도 보완 분명히 이제 있어야겠고요. 필요하겠고 또한 우리 사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동정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제가 만난 자립준비 청년 분들은 사람들에게 잘 자랐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불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설 출신을 동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들과 성장 과정에 겪었던 배경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들 개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일 뿐이잖아요. 다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대전제를 위해서 이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보육원에서 자랐다 이런 사실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받고 뭔가 필요할 때 언제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길 고립이 아닌 자립을 홀로 서기가 아닌 함께 사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시민은보 우리 지역 자립준비 청년들의 실태와 지원 내용 또 앞으로 달라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